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요즘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8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날씨가 좋아요.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울가에는 아직도 얼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토요일이 입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산채 식당을 하면서 요 시기에 제가 캐는 나물이 있습니다. 바로 들나물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냉이에요. 제가 냉이를 많은 양을 채취하는 이유는 저희 메뉴 중에 하나인 냉이가 들어간 냉이 닭볶음탕에 넣기 위한 거예요. 자, 요 냉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냉이가 가장 맛있는 시기가 바로 요 입춘 전후예요. 입춘 전후에는 냉이들이 색깔이 아주 붉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성장이 빠르진 않지만 이제 뿌리에 모든 영양분을 잔뜩 담고 있고 뿌리가 아주 연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전부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계속 기온이 올라가서 요 붉은 빛을 띄었던 잎들이 파랗게 변해가면 그때부터는 맛과 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뿌리에 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이쪽에 제가 해마다 냉이를 뜯는 곳인데 상당히 개체수가 많아요.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많이 가무네요. 가물어서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냉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장갑을 하나 껴야 되겠죠. 장갑 하나 끼고요. 자, 그리고 또 1년 만에 다시 꺼내네요. 자, 나무를 위한 앞치마예요. 제가 애용하는 앞치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리고 곡괭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요 곡괭이도 요런 것들 철물점에 가시면 요거 뭐 한 5,000원 정도면 사실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물가가 좀 올라서 뭐 한 1-2,000원 정도 더 올랐을 수는 있겠죠. 냉이 캐는데 아주 좋은 곡괭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지금부터 냉이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개울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농로길입니다. 여긴 전부 다 논이거든요. 사방이 전부 다 논입니다. 자, 이런 거 캐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특히 논뚝이나 밭뚝에 있는 걸 캐게 되면 논뚝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밭뚝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이제 밭 주인이나 논 주인이 보면 또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는 이제 경운기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자, 이런 데는 캐더라도 다시 또 이제 경운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시 흙을 밟아서 다져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2월달 요 입춘 전후, 입춘 지절의 냉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아주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요때가 향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자,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물었네요. 자, 냉이는 이제 잎보다는 요 시기에는 이제 뿌리에 영향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자, 뿌리를 이제 주로 쓰는 거예요. 자, 좀 가물어서 크기가 크진 않은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자, 조금 더 향기가 나네요. 자, 이렇게 붉은 빛을 가진 요 냉이. 제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냉이 값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5만원 중반대 했거든요. 요맘때쯤에서.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오면서 포탈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1kg에 보통 한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 엄청나게 비싸죠. 3.75kg 기준입니다.
물론 저도 구입을 해서 많이 쓰는데 그래도 제가 캘 수 있는 만큼은 캐서 이용을 합니다. 와우, 이걸 최대한 좀 깊이 파야 되는데 와, 땅이 딱딱하네요. 자, 그 옆에는 이제 민들레 뿌리인데 민들레 뿌리도 이것도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좀 약간 말라가지고 약간 억센데 좀 물에다가 담가 놨다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끊겨버리네요. 뭐 겨울냉이의 뭐 특징이죠. 이렇게 땅이 많이 얼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뿌리까지 다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깊이 파서 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냉이 한 뿌리에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너무 가물었어요. 와우. 와, 근데 뿌리는 굵네요. 자, 뿌리까지도 아주 이렇게 붉은 모습을 띠죠. 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잎도 이렇게 붉은 색깔, 이 붉은 빛이 이제 추위를 이기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붉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봄이면 우리 달래냉이 쓴바귀, 제가 항상 노래 부르죠. 자, 달래냉이 쓴바귀. 냉이를 가장 먼저 이렇게 채취하게 됐네요. 자, 여긴 전부 다 민들레들이네요. 자,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볼까요? 자, 냉이는 또 뭐 종류도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국을 끓여 먹거나 무쳐 먹는 냉이는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그냥 냉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참냉이로 부르고 싶죠. 여기 이제 냉이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저쪽 산에 있는 것부터 우리 알아보면 가장 높은 산에, 깊은 산에 있는 냉이, 제가 제일 좋아해 마지 않는 는쟁이 냉이가 있죠. 이제 산갓이라고 많이 부르는 는쟁이 냉이 있고요. 매운맛이 일품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런 이제 임도변이나 계곡, 개울가 변에 있는 나도냉이. 나도냉이도 매운맛이 상당히 강한데 그 냉이는 이제 데치게 되면 쓴맛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울가에 또 보면은 이제 이런 냉이들이 보통 뿌리가 이렇게 통통하고 좀 굵은데 반해서 잔뿌리들로만 이루어진 냉이가 있죠. 그 냉이가 뭐죠? 좁쌀냉이죠. 좁쌀냉이가 있고요. 또 우리 개울가 또는 강변에 아주 물이 져 자라는, 그리고 상당히 개체가 좀 크죠. 큰 말냉이가 있어요. 자, 말냉이도 이것도 데치면은 좀 쓴맛이 올라온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계곡가에 있는 냉이가 참 또 있었죠. 바로 미나리 냉이죠. 미나리 냉이도 매운맛이 일품이지만 그것도 데치면 쓴맛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다당냉이 종류들, 특히 이제 콩다당냉이, 매운맛이 와사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맵죠. 그리고 그 콩다당냉이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일반 냉이철이 이제 끝나면 보통 이제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 뿌리에 심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부분 사용 못하지만 콩다당냉이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가지도 또 여러 개 생기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순들이 연합니다. 순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울릉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추냉이라고 부르는, 이제 정식 명칭 와사비죠. 우리나라 토종 고추냉이는 지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식재되어 있는 그 자연에 나는 것들도 옛날에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사비도 고추 냉이과 합니다. 십자가과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황새냉이 있죠? 다리가 길다란 황새를 닮았다고 해서 황새냉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런 이제 또 냉이라는 냉이과인데 냉이로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냉이과 식물이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속속이풀이죠. 속속이풀도 이런 뭐 밭 주변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실 수 있는데, 속속이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이 약간 그 타원형의 약간 길쭉길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매운맛이 강하거나 아니면 뭐 데쳤을 때 쓴맛이 좀 올라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만, 보통 요런 이제 참냉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제 섞어 보시면 거의 그냥 냉이 맛 비슷하게 다 납니다. 여러 개 섞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참냉이 종류들이 가장 많거든요. 이런 밭둑이나 논둑이나 이런 우리 동네 어귀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참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 드시면 거의 뭐 일반 냉이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바닷물을 좀 섞는다고 해서 그 맛이 짜지지 않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냉이 종류들은 전부 다 식용이 가능하세요. 이게 눈이나 비가 좀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하얗게 드러나네요. 색깔 보세요.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저 이제 닭도리탕 끓일 때, 닭볶음탕이죠. 끓일 때 요걸 이제 데쳐서 쓰거든요. 데치게 되면 이 붉은 빛이 없어지고 파래집니다, 잎이. 우리 그 해초들도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종류들도 원래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게 되면 파랗게 변하죠. 같은 원리입니다. 요 냉이도 지금 보이는 건 빨갛게 보이지만 요거를 이제 데치게 되면 파랗게 변해요. 좀 굵은 냉이를 캐고 싶은데 오늘 여건은 거기까지는 따라주지 않네요. 자, 뭐 이렇게 기분이나 좀 내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또 냉이 어디에 좋죠, 냉이가? 냉이도 이제 나물로서도 이용하지만 이제 한방에서 이 뿌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제체라는 생약제명으로 요 이제 식물체 전부를 약재로 씁니다. 자, 성질은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성질이 평합니다. 평하고 달아요. 자, 성질이 평하다는 건 체질의 구분이 없이 어떤 체질이든 누구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들 보면 체질에 따라서는 독성은 없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성질이 이런 대부분 좀 차가운 것들, 이제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분들이 드셨을 때 탈이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이건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체질의 구분 없이 누구나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물론 과식에 대한 부작용은 있겠죠.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끊겨버리네요. 너무 가물어요. 자, 요게 비나 눈이 한번 오면 요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통통해질 텐데, 겨울 가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뭐 불다 못해 보랏빛이 돌죠. 자, 그래요. 그래서 성질이 독이 없고 평하고 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좋을까요?
보통 이제 냉이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항염작용이 아주 우수한 그런 산야초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도 요 냉이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 외에도 뭐 이런 자료들 찾아보시면 냉이의 효능은 뭐 수십 가지예요. 거의 뭐 한 50가지 이상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성인병 대사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 혈압 높은 분들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당뇨,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 그거 조절해 드리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관지 쪽 해소 천식 있으신 분들도 이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뇨 효과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자, 이 냉이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냉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셔야 이게 냉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캐는 거는 즐거운데 이거 다듬는 게 장난이 아니죠. 20번 정도 씻어야 그래야 이 흙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또 다듬어야 돼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또 맛이 너무너무 좋죠. 특히 된장국 아주 좋죠. 뭐 날콩가루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넣어도 좋고요. 그리고 또 냉이 무침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무침 이렇게 좀 고추장 좀 넣어서 이렇게 무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닭볶음탕에 이용을 할 거예요. 아주 이게 신의 한 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식당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고 겨울에 이제 첫 훈련을 나갑니다. 저는 이제 포병이었는데 이제 구참들이 그런 거, 오늘 훈련 나가서는 이제 막내가 밥을 해봐라. 막내가 밥을 하는데 오늘 너 맛없으면 죽을 줄 알아. 그때는 뭐 구타가 심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취사반에 가면은 이제 부식 재료를 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각수였는데, 가서 부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이제 소대 분량으로 닭 2마리하고 뭐 양파 몇 개, 감자 몇 개, 그리고 뭐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메뉴는 딱히 뭐 할 게 닭도리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닭도리탕을 해야 되는데 뭐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맛이 없으면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고참들의 그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포병이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가를 통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옆에 하우스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저기 좀 갔다 오겠다고 갑자기 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다란 굵은 냉이가 몇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고 이제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렇게 이제 때려 넣고 간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냉이를 딱 넣었는데 이 냉이가 바로 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요리 쪽으로 풀리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식재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냉이 채취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요. 하지만 맛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맛이 보이시죠? 이 색깔만 봐도. 자, 이 냉이에 얽힌
그런 청산별곡에 사연이 있었답니다. 아, 굵질 않아요. 굵질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냉이들인데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더라도 보통 뿌리가 굵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가물었어요. 보통 요 정도만 돼도 기본 뿌리는 상당히 굵은데 가물다 보니까 뿌리를 많이 키우지 못했네. 그냥 향만 내는 정도겠는데 또 이렇게 가느다란 거 가져가면 또 와이프한테 혼날지도 이거 다듬기 물론 이제 같이 다듬는데 아 여기 좀 파란 게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자 화면이 좀 흔들려도 양해 좀 바랄게요. 그리고 속이 아직 좀 조금 덜 녹기도 했네요. 얼었어요. 반대로. 얼었는데 땅이 얼었습니다. 냉이 한 뿌리 먹기가 아이고 이 굵은 냉이는 뿌리는 여기다 있고 힘만 썼네요. 아직 땅이 덜 녹았어요. 좀 냉이 캐가고도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아이고 여기도 속에는 녹질 않았네요. 자 여기 옆에도 좀 큰 게 있는데 자 이제 뭐 날씨 좀 풀렸으니까 뭐 꼭 나무를 채취해서 맛이 아니죠. 우리 뭐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들 하시죠. 그 들로 나가 보시면 이런 냉이들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아이고 얼었어요. 이거 뭐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굵은 뿌리를 와우 너무 아깝네요. 이 뿌리는 어떻게 좀 조금 더 1cm만 더 먹고 싶은데 허락해 주소서. 으차. 자, 이 정도 끊어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죠. 냉이 캐는 게 이렇게 숨이 찬 일은 아닌데, 땅이 덜 녹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자를 수밖에 없네요. 땅이 녹으려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다음 달까지도 괜찮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뿌리가 아니 잎이 지금처럼 이렇게 붉은 빛이 돌 때가 향이 가장 좋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조금만 더 캐볼까요? 1cm라도 얼었어요 땅이 안에는. 아이고 얼굴로 다 튀네요. 일정 깊이 이상은 파지질 않네요.
이달 말 이제 상황 봐가면서 또 한 번씩 나와서 봐야 되겠네. 또 이 냉이 자생기가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둘러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뭐 제가 직접 심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바이러스도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잖아요.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들나물이나 산나물들 이런 이제 자생지들 이렇게 알아 놓으셨다가 조금씩 채취해 드시면 너무 재밌죠. 그리고 또 주위 분들과 나눠 드셔도 좋고요. 또 같이 이렇게 채취 나와서 또 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도시락도 까 드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그런 나물 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채취하고 들어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 손으로 힘드네요. 그리고 허리가 제가 지금 다 낫질 않아서 조금 무리이긴 한데 조금 더 채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사냐처 생활을 기원하면서 청산별곡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